KKMD 845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 번역. 슬로바키아, 독일 레오파드와 이별하고 K2PL 만날 결심? 유럽 중소국가들은 왜 K2 흑표에 열광하는 것일까?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독일과 매우 안정적인 군사,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이후 독립하자마자 바로 독일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을 정도죠.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던 독일은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 EU,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슬로바키아에 군병력을 파견했을 정도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끈끈합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던 소련제 T-72 전차를 공유했고, 독일은 그런 슬로바키아를 위해 레오파드 2A4 15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슬로바키아의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사업은 독일이 만든 신형 주력전차 레오파드 2A7으로 이어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K2표를 유럽 상황에 맞게 개량한 K2PL 개발 및 생산을 확정짓자 슬로바키아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A7과 폴란드 K2PL은 설계 사상부터 장단점에 이르기까지 선명하게 대비되는 주력 전차들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2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부는 폴란드 K2PL을 구매하기 위해 급기야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다른 나라 신형 주력 전차들 레오파드 2A7과 M1A2 에이브럼스 등에 대한 각종 평가 절차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코시냐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중요 회의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부 유럽 국가 슬로바키아는 왜 군사, 외교적으로 가까운 독일의 레오파드 2A7이 아니라 폴란드 K2PL을 선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슬로바키아가 K2PL 구매를 결정짓는다면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가 2025년 7월 2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4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K2 및 K2PL 주력전차 계약 협상 완료와 관련된 회의에서 부아디스와프 코시냐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또 다른 중부 유럽 국가 슬로바키아가 K2PL 주력전차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시냐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인 K2PL 주력전차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주력전차 독일 레오파드 구매를 위해 진행 중이던 각종 평가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K2PL 주력 전차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폴란드의 이번 계약은 슬로바키아가 K2PL 주력 전차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여기 더해 국방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코시냐크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코시냐크 카미시 국방부 장관은 또한 도합 1000대라는 숫자에 이르는 K2 흑표 및 K2PL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 폴란드 기본협정을 폴란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하게 활용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현재 1차 배송분 180대가 인도되고 있는 중이며 K2PL 주력전차 60대 이상과 지원 차량들이 포함된 2차 인도분은 이번에 협상된 협정에 따라 차후 인도될 예정이다. K2PL 주력전차는 K2 흑표보다 현대화된 버전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실물 크기 모형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었다. 코시냐크 카미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폴란드가 장기적 관점으로 총 640대의 K2PL 주력 전차를 대한민국에 추가로 주문할 계획이며 기본 협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 생산되는 K2PL들은 해외로 수출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과 맺은 주력 전차 도입 계약 규모는 67억 달러, 한화 9조 1천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폴란드 부마르 와베디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60대 이상의 K2PL 버전에 더해 80대 이상의 지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계약은 광범위한 기술 이전 및 물류 패키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K2PL 주력 전차 첫 30대는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5년 7월 2일 게재한 기사 부총리가 확인해준 내용 슬로바키아 K2PL 도입에 큰 관심 보이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독일과 군사 경제적으로 가까운 슬로바키아는 무슨 이유로 레오파드 2A7이 아닌 폴란드 K2PL을 도입하기를 원할까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폴란드 현지에서 대한민국과 공동 생산하게 되는 K2PL은 가격과 조달 속도라는 측면에서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K2PL의 예상 가격은 약 800만에서 900만 달러인데 반해 레오파드 2A7의 예상 가격은 1200에서 1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K2PL은 600대 이상이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한 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점쳐볼 수 있습니다. 배송 기간도 K2PL의 경우 2년에서 3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반해 레오파드 2A7은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죠. 둘째, 폴란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K2PL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유연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오파드 2A7을 생산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수건입니다. 슬로바키아도 예외일 수 없겠죠. 셋째, 성능 면에서도 K2PL이 결코 레오파드 2A7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K2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K2PL은 폴란드의 요구를 수용하여 유럽 전장 환경에 맞게 개량된 데다 여러 면에서 레오파드 2A7보다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중장갑 위주의 방호력으로 생존력을 높이려는 설계를 지닌 레오파드 2A7에 비해 K2PL은 우수한 기동성과 능동 방어 체계 APS로 생존력을 높이려는 설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K2PL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운용 인력, 연사 능력, 내부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레오파드 2A7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K2PL을 무인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지형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보장해주고 주어진 지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기압식 현수 장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적의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K2PL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목표물 탐지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과 K2PL 스스로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관계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A7은 이런 방면에서도 제한적인 개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K2PL로 운용 체계, 부품 조달, 훈련 및 군수 지원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소국가인 슬로바키아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부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가 생산한 K2PL을 도입하여 운용한다는 것은 상호 운용성과 비용 절감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군사 동맹이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슬로바키아가 K2PL을 도입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이미 K9 자주포나 K2표를 도입한 나토 회원국 대열에 슬로바키아까지 합류하게 되면 나토 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한국산 무기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또 다른 중부 유럽 국가들, 예를 들면 체코나 불가리아의 신규 무기 도입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